네, 안녕하십니까. 중공업 기획관리팀의 김진달래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팀장이 돼가지고 이제 신입사원이나 외부분들한테 좀 전력 비율을 소개해드릴 시간은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좀 저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니까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표 안에 있는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일부 장표의 원작자도 앉아 계시고 좀 부담이 되는데요. 많이 좀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먼저 산업 동향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PU의 비전과 전략,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구매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전력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래는 이제 전력 산업이 그다지 이렇게 큰 관심이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는 이제 잘 들어오면 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산업인데, 좀 조용하게 이렇게 숨어 있는 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K 그리드라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그 전력 산업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또 한국의 전력 산업, 효성중공업이 하는 일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전망해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이제 30년까지 이 목표치를 설정한 국가들이 많이 있고, 40년 목표치를 설정한 국가들도 있고, 이제 50년까지는 대부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CO2의 양을 보시면 사실 줄어드는 경우는 코로나 때 잠깐 줄어든 거 외에는 많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전망을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이 정말 피크고 이제는 앞으로는 줄어들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줄어드는 방편이 이제 이 석탄 그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는데, 석탄 기반의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편이 클린 파워하고 엘렉트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 파워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원자력도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씀으로써 이런 석탄 기반의 발전을 적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비단에서도 다른 에너지원을 줄이고 전기를 써야 된다, 이렇게 청정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한 가지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NZS 시나리오가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인데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 상에는 최종 우리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이 전기 사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리드 투자가 이제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망 그리드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주요 기관인 블룸버그라는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는 그리드 투자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이코노믹 트랜지션 시나리오라는 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제 합리적인 경제적인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현재 ETS 상으로도 현재 수준의 한 2배 정도는 투자가 50년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시나리오고요. 실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려면 이 정도 한 3배 가까이 되는 그리드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룸버그라는 소스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투자가 필요한가까지 이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노후화된 전력 그리드 자산입니다. 그래서 노후 교체가 이 정도 한 반 정도 되는 물량이고요. 맨 위에 파란색이 신재생 에너지를 접속시키기 위한 그런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파란색 밑에 있는 게 다른 이제 발전이 늘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가 EV,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다른 수요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넷제로가 되려면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일어나야 되고, 넷제로 상에서는 중간에 이제 엘렉트로라이저라고 하는 수전에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갖춰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이 좀 타는데요. 잠시만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이제 하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신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AI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AI가 넘어갔네요. 그 Other Demand Growth 안에 있었을 건데, 이게 AI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 AI로 인한 전기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는 지금도 이런 블룸버그라든지 IEA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얼마 전에 한 달인가 전에 나온 이제 블룸버그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35년에 그 데이터 센터의 전기 수요가 현재 수준의 400TWh에서 1600TWh까지로 4배 증가한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의 전망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블룸버그가 이제 바 차트로 되어 있는 전망이고, 다른 전망들을 보시면 오히려 더 그 높은 그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전망치들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그 전기 수요가 전체 전기 수요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전망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이 한 뭐 3% 또는 뭐 2%, 거의 뭐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의 1%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35년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전기 수요의 8% 이상이 데이터 센터 전기 수요가 된다. 그리고 뭐 국가별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그 전기 수요의 큰 폭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전기 수요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엘렉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기 수요 증가가 제일 큰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오히려 EV가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냉난방, 지금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을 전기로 해가지고 히트 펌프로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또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전망인데요. 올해 전망에 따르면 이제 50년까지 46,000TWh를 쓰게 될 것이다. 지금이 한 27,000TWh인데요. 거의 2배를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2배는 아니죠.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난다고, 75%네요. 75%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전망치보다 한 8% 정도 늘어난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43,000TWh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코노믹 트랜지션 시나리오만 보더라도 한 그만큼 8%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제 매년 그 전망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업계에서도 이게 대체 어느 정도 볼륨인지 좀 약간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력 그리드에 갖는 그 임플리케이션은요, 지금 데이터 센터만 놓고 봤을 때 데이터 센터가
망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이 통계를 내본 겁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1년에서 3년, 그리고 미국의 어떤 버지니아 같은 데서는 7년, 네덜란드에서는 10년까지도 기다려야 이 데이터 센터를 망에 연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망이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 없다. 망이 버틀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Transmission Grid Congestion Cost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송전 용량이 부족해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을 쓰지 못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제 가스 가격이 높아가지고 조금 많이 치솟았다가 조금 내려오는 현상인데 볼륨으로 보면은 지금 꾸준히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리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변전소와 그리드의 가장 핵심적인 기자재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가 지금 이제 수주잔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리드 타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 자료가 올해 이제 IEA라는 그런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진국에서 송전 기자재는 리드 타임이 4년에서 7년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조금 과장된 것 같고 HVDC 쪽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느꼈을 때는 한 3년? 한 2, 3년? 이 정도 기다려야 되는 리드 타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저번 워크숍 때 이제 중장기 계획을 하면서 시장을 좀 그려본 건데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게 예측이 됐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16년부터도 이제 노후화가 됐으니까 교체가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미국은 사실 전부터 한 2010년 때부터 이제 미국은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 망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바닥을 찍고 공급보다도 수요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리드 타임 2배, 가격 2배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쯤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나도 좀 이익을 내는 회사에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가 이제 또 많이들 궁금하신데, 네, 저의 희망을 또 조금 담아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의 희망은 아닐 수도 있고요. IEA에서 말하는 IEA에서 말하는 맨 위에 있는 점선이 이제 IEA에서 말하는 그리드 투자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트랜지션 시나리오에다가 넷제로 시나리오 조금 섞어가지고 20% 정도 섞어서 하면은 그래 보면 저렇게 이제 확실히 수요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공급은 수요만큼 늘어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회사들이 캐파 증대를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다 모아봤을 때도 연평균 한 3.2% 정도밖에 캐파를 늘리지를 못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캐파를 막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도 키워야 되고 건설도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캐파를 이제 이렇게 쉽사리 늘리지 못하는, 그래서 캐파의 속도보다 지금 시장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것은, 그리고 희망하는 것은 이 공급 부족이 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기회 요인은 방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많은 기회 요인들이 있고요. 위험 요인으로 보면은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리스크가 요즘에 아주 정말 나타나고 있고,
그거의 한 축으로 또 탄소세라든지 온실가스 사용 제한이라든지 그런 친환경 주제들이 또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만 납기가 길어진 게 아니라 저희의 공급사들, 부품사들도 거의 솔벤더인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도 막 무한히 지금 납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공급사들의 캐파 부족,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의 침투, 중국산의 글로벌 시장 침투가 또 큰 위협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중국이 이제 전력 인프라 비즈니스를 굉장히 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좀 캐파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에 중국산이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장기 목표를 세울 때 이제 이렇게 4가지 축으로 세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탑티어 프리미엄 파워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4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프리미엄 공급사로 등극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객들과 좀 상류에서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엔지니어링적인 관계를 구축을 해야 저희가 이제 중국산이 침투하더라도 그들과 경쟁하지 않고 고객과 이제 긴밀하게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희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캐파를 늘리는 대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4개의 글로벌 거점이 있습니다. 창원이랑 멤피스, 그다음에 중국의 남통, 인도 푸네, 그 4개의 거점을 이제 전략적으로 캐파를 늘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적으로도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큰 1등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중동은 저희 이제 원래 잘하는 시장인데 요즘에 조금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서 만회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대 핵심자재 공급망 안정화하고 DC 사업으로 전환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의 지금 그리드는 교류망입니다. AC망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망이 더 확장되고 고도화되면서 DC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AC와 DC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망으로 점차 갈 것이다. 지금은 정말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DC 사업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AC를 버리고 DC로 가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DC를 정말 저희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해서 여기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중장기 계획이고요. 지금 올해 이제 연결로 3조 계획을 갖고 있고요. 3조 3조 700억 원 정도 매출 계획에서 2030년도에 6조가 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세전이익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세전이익도 같이 해서 성장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두 번째로 큰 저희 매출 포션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먼저 넘어갔는데 돌아가지 못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력 그리드입니다.
이제 파워 그리드라고 부르고 엘렉트리컬 그리드라고도 부르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발전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압을 높여주고요.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서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거치고 디스트리뷰션 배전을 거쳐서 이제 커스터머한테까지 갑니다. 로드라고도 부르고요, 부하라고. 이제 트랜스미션 단이 보통 이제 초고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제 하이 볼티지고요. 그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이 미디엄 볼티지, 로 볼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저 전력망에 들어가는 이제 기자재들, 변전소 기자재들 그리고 전력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전력 비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은 저런 발전사들, Power Producers and Developers. 요즘에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그냥 디벨로핑을 하고 운영은 별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벨로퍼까지 저희 고객사이고 메인 고객사는 그 전력 회사들입니다.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Utilities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전이 있고 국가별로도 대체적으로 이제 한 개나 또 많은 경우 지역별로 많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좀 송전단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레일도 있고 쉬핑도 있고 석유화학도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예전부터 저희 큰 고객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그 매뉴팩처링도 변전 설비가 초고압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고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객 세그멘트는 그 엔드 유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간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고객이 또 EPC 고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그다음에 컨스트럭션을 하는 그런 그 변전소라면 변전소를 짓는 그런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했을 때 이제 EPC사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희 고객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변전 기자재를 저희로부터 사는 거죠.